부산시가 선정한 특별 건축구역 시범사업지는 모두 3곳. 남포동 하버타운과 영도 콜렉티브 힐스, 남천 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등입니다.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높이 규제 해제, 인허가 간소화 등 사업 진행과 건축 과정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목을 받는 건 남천 2구역. 기존 삼익비치 아파트를 철거하고 99층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그 바닷가를 따라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해서 부산이 바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특별 건축구역 지정이 상시화되면 다른 공동주택 사업 현장들도 수익성을 따져본 뒤 해외 유명 건축가를 앞세워 99층 초고층 추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지금 삼익비치 말고도 다른 재건축을 바라는 많은 단지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사업 주체 측에서는 이런 초고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향후 초고층 건물 난입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명확한 특별 건축구역 지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특별 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떤 사업입니까? 예, 부산시에서는 그동안 이제 정확한 명확한 도시 계획에 따라서 도시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전후에 이제 생성된 이런 도시다 보니까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통해서 부산시에서는 부산의 도시 미관을 좀 개선을 하고 그걸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자들이 부산의 이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지으려고 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용적률을 조금 상향시켜주고 그리고 설계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설계를 반영해서 도시 미관을 좀 더 예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된 이번 시범 사업입니다. 이번에 뭐 공모를 통해서 진행됐다고 하던데요. 23년도 9월에 이제 2030 부산 건축 도시 디자인 혁신 발표를 통해서 본 사업은 좀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는 사실 엑스포와 함께 기획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남은 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 심사를 통해서 7개소가 선정되었고 한 곳은 이제 신청 철회가 되면서 총 6개소가 심사가 된 결과 이번에 3개소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본 공모에 참가한 기획 설계 건축가들은 이제 건축상 중에서도 굉장히 큰 권위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하얏트 재단이 지원하는 이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도 3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미적으로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전 세계에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뉴욕 맨하탄이나 일본 도쿄에 갔을 때 굉장히 초고층 건물이나 좀 상징적인 건물들 앞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도시 디자인이나 계획이 되는 것처럼 신미성과 도시 디자인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방금 보니까 시범 사업으로 3곳이 선정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총 6곳 공모 중에 이제 3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 3곳은 살펴보면은 남포동의 이제 하버타운 그리고 영도의 콜렉티브 힐스 그리고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곳이 지금 남천 2구역 예전 삼익비치 아파트 구역의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남포동 하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공동주택 그리고 숙박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하 6층, 지상 45층 규모로 네덜란드의 위니마스라는 유명 건축가의 작품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인데 여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규모로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식으로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지금 네덜란드 위니마스 건축가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곳이고 마지막으로 남천 2구역이 지금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 그 재건축 계획에서는 지하 3층, 지상 60층 규모의 아파트였는데 이번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면서 지하 4층, 지상 99층으로 지금 되게 되면서 이렇게 고층 건물이 그러니까 이게 상업시설이 아닌 주택을 이렇게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과연 여기에 이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재건축을 원하는 사실인데 호수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은 현재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고층으로 지어진 이유가 미관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9층 빌딩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번 특별건축구역의 그 지역들 자체를 보시면 이제 어느 그 계획이나 허가는 이미 나 있는 지역이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그 도시에 맞게끔 좀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생각한 지역들을 선정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천 2구역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3,325가구가 이제 설립될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3,700세대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물론 99층이라는 초고층의 건물로 원래는 지상 60층 정도의 규모에서 39층이 더 늘어나게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모두 다 이제 좀 해지가 되면서 인센티브가 이제 좀 부여가 되는 부분에서 개인 자산적인 취득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가 되다 보니 그에 대한 우려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층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다른 재건축에도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초고층 건물로 이제 짓다 보면은 뭐 그 사업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초고층 건물이 더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삼익비치 이제 남천 2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60층 건물로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했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추가 분담금을 내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외에 이제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세대가 14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 어려운 구조였는데 좀 더 이제 그 상향시키다 보니까 그 수익성이 많이 나서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고 있는데 50층 이상 되는 이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물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이제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적률을 이제 많이 주더라도 시에서는 이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적률 관련해서 부산시가 관리한다 이런 게 무슨 얘기가 되는데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에 한해서는 건축법상 최대 용적률의 1.2배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1.2배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네네. 창의성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혁신적 디자인을 세계적 건축가들이 마음껏 펼쳐볼 수 있게끔 제약을 해지했다라는 지점에서 이 시범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남천 2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은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입주민들의 부담은 조금 더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 지금 광안리가 굉장히 관광 산업으로도 뜨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의 연장선상으로 랜드마크성의 혁신적 디자인의 건물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도 큰 의미를 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에서는 이 부분은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범 사업만 좀 돼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공동주택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건축주택국 소관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들에서 경관을 포함해서 다양한 심의에 조금 더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기대 지역에서 지어지려고 했던 공동주택이 철회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관에 대한 심의 그리고 수변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도 부산시는 지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수변 관리에 대한 용역 결과도 올해 말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시범구역과는 다르게 도시계획은 관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흔히 구축 아파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산에도 굉장히 이 도시의 구조상 산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가 굉장히 여러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데서도 이번처럼 특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 구축 건물의 비율이 이제 68.7%로 엄청 70%에 육박하네요. 예, 70%에 육박하는 정도로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반면에 우리나라 50층 이상 건물 중에 30%가 부산에 있을 정도로 고층 건물이 많은 그런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거 지역에 따라 이제 주거 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앞서 말씀처럼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시경관 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도시경관 계획을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공공도시 디자인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도시 디자인 본부를 새로 신설을 하면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의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이런 것의 문제점과 어떤 보완점이 필요할지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상업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의 고층화가 지금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뉴욕의 맨하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뉴욕의 맨하탄에 보면은 뭐 허드슨 야드라든지 아주 고층 건물이 많은 그런 지구들을 보면은 거의 상업시설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상업시설들이 들어가 있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또 파생되는 경제 효과라든지 그 안에서 또 자족되는 이제 소비 촉진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거단지가 많이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상업시설 통한 이제 경제순환 효과를 저희가 반감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서 있는 그런 고층 주거단지들을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주거단지들보다 이제 상업시설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부산 내부의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결국에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들 이제 지역 산업이라든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시행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산의 이제 초고층 건물들이 이제는 오피스로 가득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거형보다는 상업시설이나 이제 사무실이 많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결국은 신산업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만큼 일자리도 더 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사실은 빌딩풍이라든지 또 이제 태풍이나 그리고 침수가 일어나는 부분에서도 함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하다 보니 안전과 재난 문제도 뒤따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함께 경관까지 이제는 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시 초고층 건물이 지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두 사무실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